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부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시장 상황도 점차 불안한 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 0.3% 정도 내리면서 시장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때 1640선 초반까지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1650선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상승한 1663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내 하락 반전한 이후에 장중에는 1% 이상 낙폭을 키우면서 164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장중에 1%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매물을 잘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650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중에 1644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낙폭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했고 장중 520선 밑을 하회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코스닥 지수에도 매도세가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가량 하락한 518포인트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조정을 받았고요. 그밖에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차 모두 약보합권 내지는 2%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LG전자, LG화학 모두 약보합 1%대의 조정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비교적 강했네요.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인데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밖에 SK브로드밴드, 태웅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나 조정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가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CJ 오쇼핑, 성광밴드, 네오이즈게임즈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CJ 오쇼핑 같은 경우 3%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특징을 보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면 운수장비 업종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소폭 하락했지만 현대모비스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기아차가 1.18% 상승, 쌍용차가 6.7%나 올랐습니다. 이거래제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정부와 채권단이 회생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보험업종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정을 아니라 상승폭이 아주 상당히 크게 나왔었던 보험업종에는 오늘은 찰출연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하가 감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동부화재가 1.8% 하락했고 LIG 손해보험이 2%, 현대해상 역시 2% 조정 받았습니다. 코리안리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밖에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모두 약보합권 내지는 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국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에도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LS 산전이 2% 상승했고 누리텔레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밖에 PS텍, 옴니시스템 역시 상한가로 집행했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에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자, 화폐, 무선 인터넷주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 다날이 12%나 급등했습니다. 그밖에 창의 에너지어링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바이오스마트도 8%나 급등했는데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20전 상승한 1128원 선에서 장을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113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출발 이후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우상향 곡선을 이어갔는데요.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다가 은행이 달러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오늘 상승 탄력이 점점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환율 절상 압력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을 전한 것도 오늘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때 이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수급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외국인과 개인이 장중에 순 매수를 하다가 동시호가 때 일제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 매물을 다 기관이 받아냈고요. 장중 내내 매도 공세를 펼치던 기관들이 121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집계가 다 됐는데요. 오늘은 6원 40전 상승한 1134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오늘장 마감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반부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장은 좀 무기력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거래대금을 봤더니 한 3조 원을 간 넘어서 기존의 반등 과정에서 있었던 거래대금의 대략 한 70% 수준이어서 상당히 무기력한 가운데 관망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악재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좀 더 강화된 은행 규제안을 제출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1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에 대한 은행 규제안에서 5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은행으로 은행 범위가 확대될 규제의 은행 범위가 확대될 얘기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한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4천 계약 이상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대폭 축소된 5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3월 중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는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4월에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율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추가 긴축과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중국 증시 역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외 변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주도의 은행 규제안 강화와 중국의 추가 긴축은 이미 좀 제한적인 영향이어서 시장의 파급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상된 불확실성 정도로 시장은 봤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호재가 없다는 점에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 증시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가 그렇게 큰 낙폭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특별한 업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하락을 좀 많이 이끌었던 업종은 은행 업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은행 업종은 위안화 절상 기대로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안화 절상은 아시아 통화, 특히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고요. 원화가 강세는 은행 업종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원 40전 정도가 상승하면서 1134원 70전을 마감해서 환율이 좀 상승한 것이 은행에 좀 부담이 됐고요. 특히 저축은행들의 PF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도 은행 업종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생명이 5월 12일 날 상장을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차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금융업종의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다 보면 은행 업종이 수급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들이 은행 업종에 하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관심권에 있었던 한전, KPS 등 원자력 관련주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인도에서 원자력 발전 수주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국내 업체의 원전 관련주들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됐습니다. 또한 보험주들이 하락했는데요. 일반 손해보험료를 한 8.3% 인하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코리안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 업종들이 수익성 저하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승한 업종을 보면은 LS산전이 상승했는데요. 중국이 전인대를 마감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소식으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LS산전이 상승을 했고요. 부분적인 환율 상승과 1분기 실적 호전이 반영된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일부 IT 등이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 등 개별 종목 일부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300여 개, 하락 종목은 500여 개여서 그동안의 종목 장세도 약간 슬림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불안했습니다. 환율 문제도 좀 있었고요. 보험 업종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 생기는 만큼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영향으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일단은 미국 쪽에서 악재가 쏟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까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다우지수도 연중 최고치에 어느 정도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매크로 측면에서 흐름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역시 최근에 애플이나 PC 업체들의 IT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에 따라서 아마 이익 개선도가 뚜렷하고요. 특히 상반기와 작년 연말 중에 달러 약세에 따라서 내수 확장을 보이는 아시아 쪽에 판매가 늘어나면서 IT 업종들이 상당히 선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의 IT 업종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IT가 한국 독주 형태에서 미국이 선전한 형태라면서 라고 본다면 나스닥 상승이 반드시 우리나라 전기업자 정도의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환율이 달러 약세 대 워낙 강세의 모습이어서 좀 더 수익성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여러 가지 지표들 가운데서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미시간 지수를 중심으로 하락한 점이 아무래도 미래의 소비자들의 기대를 낮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산업생산이나 설비 가동률 같은 실물 지표 역시도 크게 개선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 주택 착공 건수 역시도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수요일 날 발표되는 수치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8일에 예정된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비 플러스이냐 마이너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좀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나 다우 정도의 흐름은 예상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가 일단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강세장을 이어온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다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장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FOMC도 17일에 열리고요. 또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리스 지원과 관련해서 유로권에서의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현재 예정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중립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추가 긴축 여부 역시 은행 규제안과 함께 뉴스플로에 따라서 다소 움직임은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인 만큼 주가의 약간의 변동성 정도로 시장의 충격은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크로 흐름이 어떤 모습을 그리냐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지표만 보면 긍정적 요소보다 다소 좀 점검해야 되는 측면이 강한 만큼 내일 증시 역시도 상승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 강한 랠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 증시는 박스권 후반을 전후로 한 등락 과정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1분기나 2분기 그리고 올해 년도에 실적이 강력하게 턴어라올 수 있는 좀 더 가벼운 종목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종목군으로 본다면 음식료 업종에서는 대상,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는 카프로, 그리고 해운 업종에서는 한진해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동양기전 등이 이런 종목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개인의 금융자산이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09년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은 2,004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1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자금순환 통계 기준이 바뀌어 집계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편 개인 금융부채는 854조 8천억 원으로 52조 5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이 금융자산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개인의 재무 건전성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33배이며 1인당 빚은 1,753만 원 수준입니다. 꽃샘 추위에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오늘 주요 농산물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배추와 무, 양념 채소류, 봄나물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배추값은 10kg에 9,760원을 보이며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무값은 18kg에 8,400원으로 5년치 평균보다 1.3배 상승했습니다. 또 딸기는 2kg에 18,900원으로 5년 평균치의 1.9배, 토마토는 5kg에 24,900원으로 1.4배가량 각각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소와 과일값의 급등은 한파로 남부지방이 냉해 피해를 입은 데다 최근 잦은 눈비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1월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4.8%로 전달의 3.6%에 비해 1.2%포인트가 늘어 조사 대상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22개 회원국 중 전월에 비해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으로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순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1월 실업률이 9.7%로 전달의 10%에서 0.3%포인트 줄었습니다. OECD 전체 1월 실업률은 8.7%로 전달의 8.8%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전달 대비 최대 10배 이상 실업률이 급증한 셈입니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의 실업률 급등은 노동력이 급증한 결과라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공동주택도 정부가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에만 적용하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의 인면과 경관의 다양성 등을 위해 민간주택도 주택의 외관과 높이 등 형태와 건물 길이, 거실, 침실의 외부 면적 기준, 안테나, 실외기 차폐 등의 최소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12개의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 가운데 8개 이상을 적용한 단지는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디자인에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 공사 등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IBK 투자증권은 매입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보게 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로우컷 수수료제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로우컷 수수료제는 IBK 투자증권 PB가 관리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유관기관 수수료 등은 현행대로 고객이 부담해야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내일부터 19일까지 코스피 200과 항생 중국기업지수, KT와 현대미포조선,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한 3년 만기 원금 비보장형 주가 연계증권 3종을 공모합니다. 최고 연 13.5%에서 20.2%의 수익률을 추구하며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신증권은 내일부터 실제 트레이딩 시스템과 똑같은 환경에서 금리와 통화, 상품 선물을 투자해 볼 수 있는 모의 투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상품 선물 도입에 따라 모의 거래를 통해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동양선물과의 합병을 기념해 오는 5월 말까지 신규 파생 상품을 최초로 거래한 고객에게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선물 옵션 상품을 처음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카고 왕복 항공권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주 기준으로 했을 때 1.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660선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해 봤는데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650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장이 연출이 됐고 0.8%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스트 성공 전략 첫 시간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완을 거쳐서 더 유익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